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입니다. 요즘 카카오뱅크 그 돌풍이 무섭죠. 아마 카카오뱅크가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크게 혁신시켜 놓으리라는 생각, 상상은 그 누구도 쉽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돈 파는 가게에서는 오늘 카카오뱅크가 먼 미래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장에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 바로 금리 인상이 아닐까. 즉 구체적으로 카카오뱅크의 출범으로 인해서 돌풍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에 더욱 스피드를 내지 않을까. 제목 카카오뱅크 금리 인상에 기름을 붓지 않을까라는 생각, 의견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자, 카카오뱅크 금리 인상에 기름을 붓다. 카카오뱅크 돌풍 정말 무섭죠.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것은 카카오뱅크가 30시간, 30시간에 신규 계좌 50만 건을 돌파했다는 기사입니다. 물론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신규 계좌가 만들어졌고요. 또 많은 대출, 또 예적금의 약정고를 엄청나게 시시각각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확인해 보면 좋겠는데, 어쨌든 카카오뱅크 30시간 만에, 오픈 30시간 만에 신규 계좌 50만 건을 유치했다는 것은요, 2016년 지난 한 해 동안 모든 시중은행이 합쳐서 비대면, 즉 창구에 가지 않고 모바일을 통해서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한 건수가 총 15만 건이었다는 사실과 비추어 봐도 이것은 엄청난 거죠. 즉 우리나라 시중은행이 1년 한 해 동안 15만 건의 비대면 계좌 개설을 밖에 못했는데, 이 카카오뱅크는 30시간 만에, 30년도 아니고 단 30시간에 신규 계좌를 50만 건, 즉 지난 한 해 시중은행이 했던 비대면 계좌 개설 15만 건에 무려 3배 이상을 30시간 안에 달성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방송을 하는 지금 현재 카카오뱅크를 설치한 사용자가 232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 아시죠? 4월달에 출범했는데 이 K뱅크 앱 설치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하는데 120일이 걸렸는데, 이 카카오뱅크는 불과 며칠 만에 232만 명이니까 이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단 며칠 만에 설치 건수, 즉 모바일 앱을 시중은행들도 그동안 설치를 장려하고 있었는데, 설치 건수 5등이 하나은행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지금 현재 며칠 만에 단 6등으로 치달아 올랐는데 조만간 1등 하겠죠. 이 설치 건수 5위, 지금 이 방송을 하는 시간 이 기준으로 5위인 하나은행이요, 지난 2009년부터 무려 9년 동안 지금까지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국내 모바일 뱅킹을 선도해 왔다고 선도해 온 이 결과를 카카오뱅크는 단 일주일 만에 달성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그죠? 설치 건수 5위인 하나은행이 지난 2009년부터 9년 동안 앱을 설치시킨 그 숫자, 앱을 다운로드 받게 한 그 숫자를 단 카카오뱅크는 일주일 만에 달성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들이 지금 현재 카카오뱅크가 돌풍을 일으키는 현 주소랍니다. 자, 그래서 이 카카오뱅크의 30시간은 구체적으로 예적금 유치를 1350억 원을 했고요, 대출을 무려 1000억 원을 이 30시간에 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카카오뱅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엄청난 스피드로 달려가고 있답니다. 자, 그럼 카카오뱅크가 과연 어떻길래, 지금 많은 분들이 카카오뱅크 내용을 좀 아시고 계시죠? 해외 송금 아주 단순합니다. 수수료가요, 시중은행의 10%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뭐 해외 송금, 해외 송금을 하는 나라가 적을까요? 그렇지 않까요? 22개국 12종의 통화가 송금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나라들도 점점 확대되겠죠. 정기 예금, 적금도 마찬가지인데요. 1년 만기 이자가 2%입니다. 지금 1년 만기 이자 2%를 주는 정기 예금 많지 않습니다. 그죠? 또 이 정기 예금을 정기적금 또 이 자유적금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적금을 하다가도 돈이 필요하면 해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쓰려면. 그런데 이 카카오뱅크의 자유적금은 1년 만기 계약을 하고 적금을 가입해서 불입을 하더라도 갑자기 긴급 자금이 필요하다 하면 해지할 필요 없이 긴급 출금이 2해 2번 동안 가능하다는 또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루만 맡겨도 연 1.2%의 금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우리가 CMA 증권회사나 은행에서 가입했던 CMA 기억하시죠? CMA가 생각나는데요. 어쨌든 하루만 맡겨도 연간 1.2%의 금리를 제공한답니다. 대출 어떻습니까? 이 대출도 기가 막힙니다.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요. 최저금리입니다. 연 2.86%부터 연봉의 최대 1.600,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신용 대출도 최저금리 연 2.86%부터 최대 1억 5천만 원 한도. 특히요, 이 신용 대출을 받아서 중도 상환을 할 때는 해약금이 없습니다. 보통 시중은행들에서 신용 대출 약정을 한 다음에 만기 전에 대출 만기 전에 중도 상환을 하면 수수료를 무는 경우가 많죠. 비상금 대출도 아주 독특한 서비스인데요. 휴대폰으로 간편 인증만으로 60초 안에 똑딱, 그죠? 300만 원까지. 뭐 적은 금액도 아닌데, 그렇다고 이것이 뭐 비상금 대출을 받는다고 해서 신용등급에 크게 영향도 없습니다. 신용등급 더구나 8등급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서비스들, 즉 시중은행에서는 하지도 못했던 그 문턱이 높았던 그 시중은행 코가 납작 그냥 줄어들었다, 납작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카카오뱅크가 이렇게 놀라운 돌풍을 일으키기까지 과연 시중은행들은 뭐 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7월 26일 금융감독원 진종구 위원장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대로 한번 따라 읊어볼게요. 시중은행이 가계대출 위주의 손쉬운 영업에 안주하고 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가계대출 위주의 손쉬운 영업. 자, 크게 은행들이 자금을 대출하는 곳은 크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계대출이고요. 또 하나는 어딜까요? 맞습니다. 기업대출이죠. 기업대출이 리스크가 클까요? 가계대출이 리스크가 클까요? 사실은 기업대출이 규모도 크고 리스크도 크죠. 장사가 또 사업이 경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큰 돈이 떼이기도 하죠. 뭐 이게 산업 구조 조정하면서 수천억, 수천조의 어떤 국민 세금이 은행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 우리가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기업 대출은 리스크가 큽니다. 가계 대출보다는. 그런데 이 시중은행이 그동안요, 이 리스크가 큰 기업 대출은 줄이고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가계 대출 영업을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가계 대출 중에서도 또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뭡니까? 신용 대출이 있고 또 담보 대출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용 대출이 쉽겠습니까? 담보 대출이 쉽겠습니까? 당연히 담보 대출이 쉽죠. 왜? 리스크가 적으니까, 훨씬 적으니까, 담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이 은행들이, 그동안 시중은행들이 리스크가 큰 기업 대출은 하지 않고 줄이고 가계 대출을 늘렸고 또 가계 대출 가운데서도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신용 대출은 줄이고 또 상대적으로 훨씬 안전한 담보대출 영업 위주로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보면요. 보통 이제 우리가 국내 4대 네 군데 시중은행 하면 국민은행, KB국민은행, 뭐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이렇게 꼽거든요. 하나씩 볼게요. 신한은행은 지난
1999년 대비 1999년과 2016년 이 기간 동안 약 한 몇 년입니까? 한 17년 정도 되죠. 17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을 비교해 보면요. 신한은행은 무려 기업 대출이 그때 1999년도에는 종 대출의 가운데서 신한은행의 기업 대출이 74.2%였는데 지금 현재 지난해 47.9%로 팍 꼬꾸라들었습니다. 하나은행도 마찬가지인데요. 1999년 그 당시 기업 대출이 총 대출액의 72.8%였는데 2016년 지난해는 45%로 마찬가지로 팍 꼬꾸라들었습니다. 우리은행은 어떨까요? 그때 68.6%였는데요. 2016년 지난해는 44.3%로 팍 꼬꾸라들었습니다. 국민은행은 그때도 1999년 그 당시에도 한 40.8%의 기업대출, 지난해는 오히려 43.4%의 기업대출이 소폭 늘었는데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국민은행은 원래 옛날에 요즘 뭐 특수은행 개념이 사라졌지만 과거에 특수은행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은행들마다 설립 목적이 좀 달랐었어요. 그 당시 국민은행은 원래 가계대출 전문 특수은행이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면 개인이 대출 받기 무척 어렵고 까다로웠거든요. 그 목적을 위해서 서민들의 대출 문턱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특수하게 설립된 은행이 바로 국민은행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은행은 그때나 지금이나 가계대출이 적고 가계대출이 많고 기업대출에 비해서 기업대출이 상대적으로 다른 은행보다 적을 수밖에 없었다는 현실이고 보면 사실은 모든 우리나라의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이 야금야금 기업대출 리스크가 큰 기업대출 줄이고 뭡니까? 리스크가 적은 가계대출 쪽으로 옮겨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 시중은행들이 산업자금을 공급하는 것보다 단순 대부업에 치중해 왔다. 고로 올 한 해 2017년 상반기만 하더라도요. 4대 시중은행의 이자 이익이요. 무려 9조 5,800억 원이랍니다. 자, 이쯤 되면 이것을 은행이라고 해야 할지 전당포라고 해야 될지 사뭇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조금 더 재밌는 것을 볼게요. 자, 그동안 카카오뱅크가 이렇게 돌풍을 일으키는 동안 시중은행은 뭐 했을까?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요.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우리나라 본원 통화의 연평균 증가율은 12.7%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중앙은행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에서 찍어낸 돈의 연평균 증가율이 12.7%였다는 겁니다. 즉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서 완화적 통화정책 이것을 그냥 풀어서 설명하면 돈을 많이 찍어냈다는 거죠. 돈을 많이 풀었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공급했는데 연평균 지난해보다 연평균 12.7%만큼 계속 더 많이 찍어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돈을 많이 찍어냈으니까 어떻습니까? 돈이 시중에 많이 돌아야겠죠. 그런데 이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면 우리한테 직접 한국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것은 아니죠. 우리하고 한국은행 사이 또 기업하고 한국은행 사이 어떤 은행들이 있나요? 바로 그렇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있죠. 이 시중은행들이 지난 10년 동안 현금성 통화지표 이것을 협의통화 M1이라고 하는데 이 증가율은 8.6%에 그쳤습니다. 이 협의통화는요. 현금과 유동성이 매우 높은 요구불 예금, 수시 입출금 예금 등 단기 금융 상품들입니다. 우리가 예적금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주로 협의통화 M1이라고 하는데 지난 10년 동안 시중은행에서
M1 통화 증가율은 8.6%에 그쳤고요. M2라고 하는 광의 통화인데요. 이것은 조금 전에 이런 수시 입출금, 예금 등 단기 금융상품 플러스 2년 미만의 정기 예적금, 금융채 등을 포함한 것들이 광의 통화 M2라고 하는데, 이 광의 통화 M2의 증가율은 8.1%에 그쳤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한국은행에서 돈을 이만큼 매년 12%가 넘게 증가하면서 돈을 찍어서 시중은행들로 보냈는데, 이것을 가게나 기업으로 유통시키라고 보냈는데, 이 시중은행들이 실제 유통시킨 돈은 M1 회비통화 M1을 기준으로 할 때 8.6, 또 광의통화 M2를 기준으로 할 때도 8.1%에 그쳤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사라진 통화 4.6%의 범위는 누구일까? 이 4.6%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냈던 보는 통화, 그것을 보는 통화라고 하죠. 이 보는 통화 증가율이 12.7%였는데, 시중은행들이 그 돈이 공급이 되죠. 시중은행들에서 실제로 유통시킨 통화량, 광의통화, 이걸 이제 최종적으로 광의통화 M2 기준으로 보면 이 M2 광의통화 증가율은 8.1%에 그쳤다는 거죠. 즉 12.7% 원래 찍어냈던 12.7% 증가율과 실제로 시중은행들이 유통시켰던 광의통화 M2 증가율 8.1%를 탁 빼면 4.6%가 나오거든요. 이 4.6%가 어딘가에서 잠자고 있었다. 유통되지 않고 어디에서 잠자고 있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은행에서 시중은행들이 이 4.6%의 한국은행에서 찍어낸 그 증가율을 키핑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은행의 신용 창출 기능과 자금 중개 기능이 결과적으로 약화되면서 금융 부문에서 돈이 실물 부분으로 자금 이동이 저하됐다는 거죠. 즉 한국은행에서 찍어냈던 매년 그 증가했던 돈의 증가율 보는 통화 12.7%가 시중은행을 통해서 그만큼 시중에 기업이나 가계대출, 가계로 뿌려져야 하는데 그 가운데 무려 4.6%를 시중은행들이 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자금 이동이 실물 부분에서 굉장히 그만큼 약해졌다, 경색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손석희 아나가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팩트체크. 이거 팩트체크. 자, 돌지 않는 돈. 이것이 한국 경제의 돈맥경화다라고 이렇게 그냥 발라버렸네요. 자, 시중에 돈을 풀어도 경제 활동의 주체인 가게나 기업 등으로 충분히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이 심화된 것. 자, 이 범위의 누구라고요? 바로 시중은행들이라는 거죠. 결국 시중은행들이 한국 경제 돈맥경화의 범인이었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갑자기 돈 파는 가게에서는 왜 카카오뱅크가 금리 인상에 기름을 붓다라는 어떤 면에서 보면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할까요? 그리고 이것이 과연 사실일까요? 물론 지켜보면 알겠지만 돈 파는 가게에는 굉장히 이럴 확률이, 금리 인상에 카카오뱅크가 결과적으로 기름을 부었다라고 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자, 시중은행들이 모바일 신용 대출 한도를 갑자기 1억으로 급상승을 높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모바일 고객 뺏기면 끝이니까. 요즘 점점 모바일 고객들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중은행들이 K뱅크, 카카오뱅크 등에 바짝 쫄기 시작하면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으로 올렸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자, 시중은행들이 아까 한국은행에서 찍어낸 보는 통화를 다 유통하지 않고 시중은행들이 키핑, 그죠? 4.6% 정도를 키핑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시중에 돈이 돌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중은행들이 신용대출을 확대하면요, 돈이 더 많이 돌겠죠. 통화 유통 속도가 상승합니다.
자, 돈이 더 많이 돈다는 것은 시중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건데,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물가가 인상되겠죠. 돈이 흔해지니까. 이것을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물가가 인상되고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예상 밖으로 속도가 빨라지면 당연히 금융감독, 금융당국은 긴장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통화정책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통화정책의 선제적 대응,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자, 물가 인상과 인플레이션을 잡는 견제하는 가장 확실한 그죠? FM적인 수단은 바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금리는 이미 상승세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자, 금리가 얼마나 빠른 스피드로 올라갈 것이냐의 문제만 남았지, 금리는 이미 상승세로,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세로 돌아서 있습니다. 금리는 이미 상승세로 돌아와 있는데, 이 마당에 이 카카오뱅크의 돌풍으로 인해서 이제 두려움에 떨기 시작한 시중은행들이 이미 달아나버린 고객들을 자기 집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신용 확대를 했습니다. 즉 대출을 늘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기 시작하는데, 하필이면 이때 금리가 이미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선제적으로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시중에 돈이 더 풀리면 결국 금리 인상을 타이밍을 조금 더 앞당기는 결과로 예상된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카카오뱅크로 인해서 금리 인상에 기름을 부을 것이다 라는 것이 동파는 가게의 생각입니다. 이번 시간 카카오뱅크 금리 인상에 기름을 붓다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금리 인상은 어차피 지금 인상 국면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타이밍의 차이가 저는 그닥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중의 돈의 흐름, 이 시중의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도 함께 이해하면서 이 카카오뱅크가 불러오는 이 이 혁신의 바람, 이 돌풍의 바람을 즐기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